안녕하세요. AI. 정말 매일같이 듣는 말인데 막상 누군가 그래서 AI가 정확히 뭔데? 하고 물어보면 좀 막막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AI의 정체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AI의 진짜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당장 내 업무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를 대신해 일해줄 미래의 AI 파트너는 어떤 모습일지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니,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AI를 알아야 할까요? 바로 이 숫자 40%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IT 시장 분석기관 IDC가 예측했는데요. 앞으로 불과 3년 안에요. 전 세계 잘 나가는 회사 10곳 중 4곳은 AI를 써서 지식 기반 업무를 자동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하면 좋다가 아니라 안 하면 뒤처진다. 바로 우리 코앞에 닥친 현실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모두가 입에 달고 사는 AI. 그 진짜 의미가 대체 뭘까요? 그냥 막연한 유행어 같지만 그 껍질을 한꺼풀 벗겨보면 아주 명확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죠.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인공지능, 즉 AI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개념이에요. 그냥 인간처럼 생각하고,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계로 만들어 보려는 모든 시도를 다 합쳐서 AI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머신러닝이니 딥러닝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이 AI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에 쏙 들어가는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을 보시면 관계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이거 완전 과일, 안에 사과 있고 그 사과 중에 부사 품종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가장 넓은 범위가 인공지능 과일이고요. 그 안에 데이터를 먹고 스스로 배우는 머신러닝, 사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신러닝을 구현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인간 뇌의 신경망 구조를 본뜬 게 바로 딥러닝, 부사인 거죠.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자, 이제 AI가 뭔지 대충 감이 오셨죠? 그럼 이제 훨씬 더 실용적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그냥 똑똑하기만 한 범용 AI를 어떻게 우리 회사, 우리 팀에 딱 맞는 전문가로 변신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핵심적인 방법 2가지, RAG와 파인 튜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요즘 모든 기업들의 최대 고민일 겁니다. 챗 GPT 같은 거 정말 똑똑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걔는 세상 일반 상식만 알지 우리 회사 내부 사정은 하나도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똑똑한 AI한테 우리 회사 내부 자료나 특수한 업무 노하우를 가르쳐서 진짜 우리 회사 전문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두 방식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의 파인튜닝은요, AI 모델의 뇌 자체를 뜯어고치는 거예요. 우리 회사 데이터로 아예 재교육을 시켜서 전문 지식을 통째로 외우게 하는 방식이죠. 비용과 시간에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업데이트도 힘들고요. 반면에 오른쪽 레그는 AI한테 실시간으로 참고 자료를 찾아보게 하는, 말하자면 오픈북 시험 방식입니다.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최신 정보 반영도 아주 쉽죠. 뭘 선택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좋습니다.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제 진짜 실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현업 전문가들이 업무 효율을 미친 듯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쓰고 있는 필수 AI 도구들.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의 2026년 디지털 툴킷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세상에 AI 툴은 정말 쏟아져 나오지만 그중에서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거 없이는 이제 일 못한다 라고 할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최상위 등급 S등급 툴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퍼플렉시티. 자료 조사할 때 출처까지 딱딱 보여주면서 정확한 답을 주니까 이제 구글 검색 대신 이걸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두 번째, 챗 GPT. 여전히 빠른 질문이나 간단한 아이디어 회의에는 가장 강력한 만능 플레이어죠. 마지막으로 클로드. 특히 보고서를 쓰거나 긴 문서를 요약하고 다듬는 글쓰기 쪽에서는 정말 따라올 자가 없는 챔피언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써도 여러분의 업무 속도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방금 보신 S등급 툴들이 만능 선수라면 이제는 특정 상황에 딱 맞는 스페셜리스트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문서 작성, 회의록 정리, 일정 관리처럼 여러분의 구체적인 업무에 맞춰서 어떤 도구를 써야 가장 효과적일지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이거면은 진짜 여러분의 업무 치트키가 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처럼 긴 글은 클로드가 최고고요. 혹시 아래아 한글 파일까지 다뤄야 한다면 폴라리스 오피스 AI가 좋습니다. 회의 끝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회의록을 싹 요약해주는 네이버 클로버 노트. 이건 뭐 거의 필수품이죠. 내 캘린더를 보고 빈 시간을 알아서 찾아 일정을 잡아주는 reclaim.ai도 신세계고요. 이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화면 캡처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AI는 전부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도구의 개념이었어요. 망치나 펜처럼요. 하지만 AI의 진화는 여기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AI가 우리를 도와주는 걸 넘어서 아예 우리 대신 스스로 행동하는 시대, 바로 AI 에이전트의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AI 에이전트입니다. 이 개념 정말 중요해요. 에이전트는 그냥 질문에 답만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번 분기 영업실적 보고서 만들어서 김 부장님께 보내줘 라는 목표를 주면요. 관련 데이터를 찾고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고 심지어 메일까지 보내는 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율 시스템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확 와 닿으실 겁니다. 왼쪽의 AI 툴은요, 내가 비행기를 조종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코파일럿, 즉 부조종사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오른쪽의 AI 에이전트는 아예 나 대신 업무를 통째로 처리하는 업무 대리인인 거죠. 이메일 초안만 써주는 게 아니라 작성부터 수신자 확인, 발송까지 전부 알아서 해버리는 겁니다. 단순 보조에서 완전한 대행으로 역할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똑똑하고 강력해 보이는 AI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정말 그럴듯한 거짓말을 밥 먹듯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걸 환각, 영어로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 화면 한번 보세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용자가 AI한테 엉뚱한 질문을 던졌어요.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 그랬더니 AI가 정말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네, 그 사건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2009년 1월 19일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여 분노한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던진 사건입니다. 진짜 황당하죠? 근데 너무 진지하고 그럴듯해서 웃음이 터지잖아요. 바로 이게 환각 현상입니다. 네, 방금 보신 그 황당한 거짓말이 바로 환각입니다. 이렇게 AI가 있지도 않은 사실이나 엉뚱한 정보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너무나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오류를 말하는 건데요. 현재 AI 기술이 신뢰를 얻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요즘 나온 최신 AI들은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으시죠?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구글의 최신 모델인 제미니조차도 여전히 3%가 넘는 확률로 오류, 즉 환각을 일으킵니다.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명확해요. 이건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버그가 아니라 지금의 AI 기술 자체가 가진 구조적인 한계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럼 이런 황당한 오류는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AI가 공부한 데이터 자체가 엉망인 거예요.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배운 거죠. 둘째는 추론 오류인데요. AI는 본질적으로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다음 단어를 추측해서 말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추측 과정에서 논리가 꼬이면서 아예 산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법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AI는 엄청나게 강력한 잠재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이렇게 치명적인 결함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양날의 검 같은 기술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기술을 어떻게 써야 나의 진짜 경쟁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와서 AI를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의 경쟁력은 어떤 AI를, 어떤 업무에 얼마나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쓰느냐, 바로 여기서 결정됩니다. AI 활용 능력, 더 이상 선택 과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목이 된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AI가 여러분의 모든 일을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업무 대리인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부터 가장 먼저 맡기고 싶으세요? 매일 반복되는 귀찮은 보고서 작성? 아니면 끝도 없는 자료 검색?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바로 다가오는 AI 시대를 주도적으로 맞이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